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 패터토 35회차 K리그 5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시 K리그가 5경기가 들어왔고요. 일단 이번 주에도 투표율이 또 목요일에 뜹니다. 이거 다음 주도 이럴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J리그가 주중에 컷 경기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2월 회차인데 또 투표율이 목요일에 뜬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국내 배당도 또 토요일에 뜰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번 주도 최종 픽은 36,000원으로 가고 축생 픽은 따로 찍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입니다. 12 성남대 2위 전북현대의 경기고요. 성남은 포항에게 2대1로 패배를 했고 전북도 강원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성남은 1승 1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전북은 4승 1패로 연승이 끊겼지만 원정에서는 그래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선수가 일단은 경고 누적이라고 하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압박과 역습은 그래도 준수한 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침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측면에서의 이런 모습, 그리고 나상호 선수의 좋은 모습들을 본다면 일단은 성남은 일단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쉽게 가져가는 듯 했으나 역전을 당하면서 패배를 했었던 성남이고 항상 결정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토미 선수가 좀 출전 기회를 좀 계속 받으면 좀 득점을 해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전북은 김진수가 이적을 하면서 이주영이 수비로 나왔었는 대체자로 나왔는데 일단 이주영 선수 예상했던 대로 이주영은 뭐 최강희 때야 이주영이 그렇게 중용받았지 이 닭공전술에서만 좋은 모습이었지만 뭐 공격적으로는 뭐 좋습니다 이주영 선수. 근데 수비적으로는 항상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주영 선수가 원래 포지션 자체가 윙이었어 공격 쪽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최강희 감독 만나고 나서 포지션 변경을 풀백으로 변경을 한 걸로 아는데 어쨌든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선수고요. 미드진의 수비가담이 너무 좀 부족합니다. 뭐 미드진에서 뭐 김보경도 있었고 이승기도 있었고 쿠니모토도 있었고 뭐 어찌 됐든 간에 손준호 혼자서 이 뽀백을 보호하는 수비적인 역할을 하고 나머지 선수는 미드진에서 수비적인 가담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킥 상황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중앙 쪽이 아닌 측면 쪽에서의 프리킥 상황이 나오면 뭐 올려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손준호 선수 어차피 못 넣을 거 계속 때립니다. 계속 직접 슛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 좀 너무 아쉽고 차라리 그냥 어차피 안 들어갈 거 크로스 좀 올렸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들은 그래도 전북이 좀 좋았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성남의 강한 압박과 이용과 김진수의 부재, 좌우 풀백, 뭐 이주용과 최철순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전북이 일단은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전북이 지난 경기 패배하기도 했고 성남의 세트피스와 크로스에 대한 수비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의 그런 실점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공권에 있어서는 좀 불안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구스타보 그리고 크로스가 좋은 바로우나 뭐 침투할 수 있는 한규원 김보경 등 이런 크로스와 침투 그리고 헤더 제공권이라면 저는 전북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난 경기에 성남과 전북이 비기긴 했었는데 그 당시 성남은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라인업을 완전히 바꾸면서 전술 자체를 바꿔서 나오면서 강한 전방 압박으로 전북이 당황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지금은 뭐 구스타보와 바로우가 있는데 성남의 이런 압박 잘 뚫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남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8위 서울대, 9위 부산의 경기고요. 서울은 울산에게 3대0으로 대패를 했고요. 부산도 수원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서울은 3승 1무 1패로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부산은 1승 1무 3패로 이정엽 선수가 지난 경기 일단은 부상으로 나갔는데 지속적으로 부상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최근에 수비적으로 안정적이고 밸런스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 경기 뭐 상대가 울산이었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 그 전에 광주와의 경기에서도 그랬고 뒷공간이나 측면에서의 이런 공간 등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승규가 공격적으로 막혔을 때 이런 서울의 공격진을 본다면 득점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한승규만 잘 막아내면 서울의 공격에 좀 키를 찾기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기성용이 복귀했다라는 점은 서울에게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기 그래도 활동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활동량적으로 부족한 그런 기성용 선수의 모습을 옆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김원식 선수가 있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은 이런 측면에서의 오버래핑이나 역습, 압박 뭐 이런 부분들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정력은 여전히 아쉽죠. 부산은 전반 초반에 득점을 하고 나서 후반 이른 시간에 김병호를 빼고 도스톤백을 넣으면서 약간 수비적으로 나섰던 게 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판단 자체는 수원의 공격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부산이 수비 숫자를 늘리고 지킨다면 이렇게 뭐 수원의 공격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잘 막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넣었던 것 같습니다. 압박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박종우와 호물로 그래도 뭐 역습이나 크로스 등 한방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라고 부산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을 봤을 때 수비적으로 공간을 많이 내주긴 하지만 서울이 훨씬 더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부산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지만 이정엽이 없다면 오히려 서울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엽은 직접 해결하려는 모습들도 있지만 등을 지거나 헤딩으로 떨궈주는 등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반면에 이 대체자로 나올 아마도 빈치신코가 또 나올 텐데, 빈치신코는 이런 연계적인 부분보다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헤딩으로 떨궈줘도 될 그런 상황에서도 직접 슛으로 연결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 그게 득점으로 구스타보처럼 득점으로 연결이 된다면 뭐 아무 문제 없겠죠. 결국엔 뭐 본인이 해결을 하는데, 근데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탐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빈치신코르는 서울을 뚫기 어렵다라고 봐서 저는 일단은 안전하게 서울의 승무 투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부산이 이런 상대팀들과의 경기에서 조덕재 감독이 선발 라인업이나 이런 부분을 잘 전술적으로 준비를 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산이 서울에 이런 한승규 선수만 막으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도 일단은 바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투별 쪽이 서울로 조금 몰리면 투픽으로 쓰고 승무로 쓰고 서울로 몰리지 않고 좀 균등하게 나눠진다면 서울의 단통 승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4위 포항 대 5위 대구의 경기고요. 포항은 성남에게 2대1 승리, 대구는 광주에게 6대4로 대패를 했습니다. 포항은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요. 대구 역시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최근 3경기 동안은 모두 비겼었다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3연무 중이고요. 두 팀의 스타일은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두 팀 다 역습이나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좋습니다. 다만 분위기 자체는 홈에서 오랜만에 승리한 포항, 그리고 광주에게 6실점을 하면서 두드려 맞은 대구와의 경기여서 분위기는 상반될 것으로 보이고 포항이 훨씬 좋죠. 대구는 지난 경기 아쉬웠던 점이 에드가인 물론 교체 타이밍도 있었겠지만 수비를 빼고 공격을 집어넣었던 게 아쉬웠습니다. 뭐 상대가 역습이 날카롭지 않았다면 뭐 그런 판단도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좋을 것 같은데, 역습이 굉장히 날카로운 광주, 그리고 역습 하나의 그런 툴만 가지고 있는, 그런 패턴만 가지고 있는 광주인데 수비 숫자를 늘리고 라인을 올려버리면 광주 입장에선 땡큐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포항이 정배를 받을 것 같고 투표율도 포항 쪽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오닐 선수가 없으면, 이승무 선수가 물론 잘해주는 선수긴 하지만 오닐과 비교를 했었을 때는 조금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닐이 없는 포항의 중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팔로세비치가 킥력은 여전히 좋지만 찬스들을 부상 복귀 하기 전이랑 부상 복귀 후를 비교를 했었을 때 좀 너무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0점이 좀 안 맞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또 대구는 에드가가 선발로 나온다면 이변으로 대구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강상우가 돌아온 포항이지만 측면에서의 수비는 아직까지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규 선수의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대구가 일단은 이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픽이라면 두 팀의 맞대결 때문에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어서 승패로 가겠지만 저는 이 경기 일단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된다면 저는 대구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고요. 포항 쪽으로 조금 몰린다면 이 경기는 뭐 초안처럼 승무패로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대구가 우세합니다.
13번 경기입니다. 6위 강원 대 12위 인천의 경기고요. 강원은 전북에게 2대1로 승리를 했고 인천은 상주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강원은 일단 임채민이 경고 누적이라고 하고요.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2승 3패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승리를 했고요. 김승대 일단은 뭐 지난 경기 전북과의 경기였었기 때문에 임대 조항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압박이나 중거리, 역습 등이 좋았고 김지현 선수가 2골을 넣었습니다. 신세계도 적극적인 모습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강원이 3백으로 나오고 있는데 3백을 쓰면서 물론 한국영이 있었을 때 3백을 쓰면 더 좋겠지만 한국영이 없어도 조금씩 경기력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일단 아길라르 선수가 교체 출전했던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으로 전개되는 그런 역습 상황에서의 그런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 지원학은 항상 그 욕심이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세트피스와 크로스, 중거리, 역습, 압박, 인천이 패배하긴 했어도 무구사가 찬스들을 만들어냈었던 모습들은 그래도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엽도 활발한 모습이긴 했지만 인천의 전체적인 공격적인 모습을 봤을 땐 결정력이 조금 아쉬웠고요. 인천의 일단은 진짜 문제는 저는 김현수 이 수비수가 너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선민에게 심하게 털렸어요. 3골 실점한 거 모두 다 김현수 자리에서 나왔고요. 몇 달 전에 이 광주와의 중요한 단도대 매치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김현수가 실수하면서 계속 불안했던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도 여전히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기 인천의 수비는 너무 불안했고요. 인천 같은 팀은 분위기를 탔을 때 계속 그런 부분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분위기가 한번 꺾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에 또 한동안 꺾이다가 한번 또 이 반등을 하고 그 경기를 그런 분위기를 또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자체는 강원이 주도하고 인천은 역습을 노리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서 강원이 우세해 보이긴 합니다. 경기력적으로. 다만 이 경기 이변의 느낌이 조금 개인적으로 들고요. 강원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결정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팀이기 때문에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인천의 역습에 당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무구사도 인천에게 있어서는 최근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변의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고요. 만약에 투표율이 강원 쪽으로 몰리면 강원은 항상 몰리면 부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 쪽으로 몰린다면 이변으로 조금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 강원이 훨씬 더 좋고 경기력도 강원이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변을 보긴 하지만 인천의 승이 아닌 단통 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네요. 1위 울산 대 7위 광주의 경기고요. 울산은 서울에게 3대1로 승리를 했고요. 광주도 대구에게 6대4로 대승을 했습니다. 울산은 4승 1무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윌리안의 상태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2승 3무로 연무를 끊었고 최근에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패배가 없습니다. 광주가 울산 상대로 비벼볼 수 있는 것은 잘 지킨 다음에 광주의 이런 역습 장점인 역습을 노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윌리안의 출전 여부가 이 경기는 조금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보고 프로토로 가신다면 라인업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윌리안이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울산의 강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는 윌리안이 굉장히 크랙적인 역할을 해주는데 윌리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주전 멤버 그리고 교체 멤버 이 멤버들 간의 갭이 굉장히 크고 윌리안이 못 나온다면 광주는 두현석이나 김정환이나 김주공 이런 선수들이 나오겠죠. 아마도 김정환이 나올 것 같은데 상대가 울산일 때 울산이라는 점을 봤을 때 윌리안이 있어도 힘든데 윌리안이 없이 이런 교체 멤버가 나온다면 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가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때 광주가 선수비 후역습 지킨 다음에 역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텐데 그렇게 지키려고 했을 때 울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최근에 패배가 없는 광주고 원정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 대구 상대로 큰 점수차로 이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아마도 이변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울산의 투표율이 80%를 넘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광주가 최근에 좋긴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팀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도 패배할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경기 대구 상대로 큰 점수차로 이기긴 했지만 대구에게 4골을 실점을 했습니다. 최근 대구의 경기들 보신 분들 다 아시죠? 물론 경기력 좋았지만 대구의 경기들은 경기력은 항상 좋았지만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뭐 무승부하고 연패하고 뭐 이랬었던 대구였었는데 그런 대구 상대로 광주는 4골을 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수비 역시 불안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광주가 버스를 세운다면 잘 막아낼 수도 있겠지만 울산의 최근 이런 공격력적인 모습들이 너무 좋고 광주의 수비 역시 불안하고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지난번에 한번 비겼는데 이번에 또 비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변을 보지 않고 울산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리그 5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내일 J리그 네, 일단 컷 경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초안픽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초안을 잡고 최종을 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하기도 하고 좀 최종 픽에 좀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안에서 좀 경기력을 말씀을 드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일 또 초안픽 그리고 초안픽 뭐 저번처럼 그 사진으로 해서 배팅 내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